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사선 종양학과 임유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이 돼서 저는 좀 간단하게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방사선의 대략적인 개념과 좀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잘 접하시기 힘드실 거라서 대략적인 유형이랑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진행 과정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의 정의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단어들로 나와 있긴 하는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이게 물리학적인 개념이고 좀 물리적으로 에너지의 흐름 같은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 방사선을 크게 우리가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병원에서 우리가 영상의학과나 뭐 방사선 종양학과나 핵의학과 같은 이런 쪽에서 그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선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리방사선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 표시해드린 것처럼 X선이나 감마선, 전자선, 요즘 들어서 나오고 있는 뭐 중성자, 양성자, 중입자 이런 것들이 다 전리방사선이고요.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서 정의에서 어떤 에너지의 흐름 같은 물리학적인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 세포를 파괴시키고 특히 이제 암 치료에 있어서는 암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는지를 좀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A라고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세포 내부에 핵산, 그러니까 핵에 있는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유전물질 단위입니다. 이것이 이제 방사선 조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핵산 물질, 그러니까 유전 물질 자체가 파괴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세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유전 물질이 기본적으로 이제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괴가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세포가 죽는 과정으로 거치게 되겠고요. 또한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겉에서 둘러싸고 있는 막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또 방사선을 받게 되면 구조적인 이제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이 뭐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를 뭐 터지거나 파괴가 되거나 하면서 이제 세포가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암세포, 암 종괴에 이제 방사선을 이제 타겟팅, 표적으로 삼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세부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계획의 유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가장 우리가 크게 좀 아주 과거에 사용했던 2차원 치료 방식이랑 요즘 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제 3차원 입체 조형 치료나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2차원 치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치료랑은 이제 가장 큰 차이가 CT 영상을 얻지 않고, 그러니까 환자분들 몸에서의 그런 이제 내부 구조 정보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단순하게 치료하는 게 2차원 치료 방식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는 이것은 이제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아주 예전 교과서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건 사실 이제 직장암 환자분의 이제 2차원 치료 계획의 예인데, 이게 내부 장기의 위치나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서 이 골반 뼈거든요. 골반 뼈, 고관절 뼈인데, 이런 이제 뼈의 구조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직장 부위나 임파선 자리가 대략 요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아주 단순화된 방식으로 이제 방사선을 조사하는 게 2차원 치료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하는 모든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 CT 영상을 얻어서 치료 계획을 하는 이 3차원 내지는 세기 조절 치료이고요. CT 영상을 얻는다는 이유는 이 내부에 우리가 치료를 하고자 하는 종괴의 위치를 그 속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하고, 주변에 있는 뭐 장기들, 뭐 장이나 방광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른 뼈 쪽, 고관절 쪽이라 이런 쪽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구조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차원 입체조형 치료와 또 다른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이 3차원 입체조형 치료와의 차이가, CT를 얻는 거는 똑같은데 좀 더 방사선이 들어가는 이 모양이
좀 더 예쁘게 들어간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해 드리면, 그래서 그 등고선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이 방사선이 들어가는 그 선량의 정도의 차이를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 앞서 보여드린 거에 비해서 좀 더 이제 곡선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환자분 몸 모양이랑 이렇게 내부 체형에 맞춰서 더 이렇게 정교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한마디로 좀 더 정교한 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입체 조형 치료와 또 선택적으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면서 현재 직장암의 방사선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암을 처음 진단받으시게 되면 내시경이나 조직검사, CT, MRI 등을 통해서 병기를 설정을 하게 되겠고, 이 병기나 종양의 침범 범위에 따라서 이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의 병합 방식이나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화학요법은 앞서 박선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수술적 치료의 일종의 이제 보조적 요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런 보조적 치료를 수술 전에 할 거냐, 수술 후에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2004년도에 이제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이제 진행성 직장암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직장암이 아닌 진행성 직장암에서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 수술 후 항암 방사선 치료를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의 차이인데, 수술 전에 했을 때 수술 후에 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국소 재발률에 있어서 좀 이득이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고,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장기적으로 환자분들을 결과를 관찰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직장암에서 중요한 수술 후에 그 항문을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거에 있어서도 수술 후에 비해서 수술 전에 치료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관찰이 되었고, 치료 독성,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부작용 측면에서도 환자분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수술 후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는 거에 비해서 수술 전 치료가 이제 그 아주 심한 부작용의 정도라든지 이런 게 더 낮은 것으로 그렇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현재 가장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진행성 직장암일 때에 있어서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되, 방사선 치료를 대략 한 6주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통상적인 분할 치료로 하는 것을 가장 이제 먼저 추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기에 치료 옵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근거 수준의 치료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클리닉에서는 이제 진행성 직장암으로 진단이 되면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겠고, 이 항암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나서 치료 반응에 따라서 수술 여부나 방식,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 전 치료의 장점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연구 결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좀 더 이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제 생물학적인 원리 측면에서도 이게 이제 수술을 먼저 하기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서 종괴의 크기를 먼저 줄이게 되면 이 종양 내부의 산소 공급이나 혈관 분포 측면에서 그 효과가 이제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양이 떼어낸 상태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환자분 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 치료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하고, 또 그만큼 이제 필요 없는 불필요한 부분에 방사선을 조사를 하게 되는 부분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또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수술을 하기 전에 종양 크기랑 범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수술 범위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어서 항문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술을 바로 했을 때에 비해서 어떤 이제 방사선에 의해서 세포가 파괴되고 조직이 손상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좀 더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당연히 방사선을 먼저 한 몸 상태에서는 바로 수술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술로 절제를 하고 문압을 시켰을 때 그 부위에 염증이나 협착, 그런 이제 좀 탈이 난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럴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성 직장암에서는 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방사선 치료와 수술 전 치료를 비교를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연구 결과에서처럼 수술 후 치료가 수술 전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직장암 수술 후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이 같이 이제 동반이 된다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치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치료의 혜택과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비용,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을 비교를 해서 저울질을 해서 판단을 해본다면 이제 가장 우리가 주로 판단해야 되는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 대규모 전향적 임상 연구 결과,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가능한 부작용인데요. 이제 방사선이 당연히 이제 골반부를 전체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장염이나 직장염 증상, 우리가 배탈이 났을 때 이제 겪을 수 있는 증상들과 그리고 직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대변의 습관의 변화나 혈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동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항문 근처에 있는 직장암에 있어서는 피부나 점막에 염증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방광염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에 그 부위에 좀 탈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이 수술 전 방사선 치료의 대부분의 이런 부작용 증상들은 먹는 약이나 이런 걸로 그때그때 어느 정도씩은 조절이 되고, 치료가 끝나고 대략 한 2주에서 길게 잡아도 한 한 달 정도 이내에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가 결정이 되면 먼저 CT 영상을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한번 촬영을 하게 되겠고요. 그 영상을 토대로 저희가 컴퓨터로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계획이 완료가 되면 환자분 몸상에 있는 좌표와 CT상의 좌표가 일치하는지를 모의 치료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게 일치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첫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직장암의 방사선 치료의 표준 치료는 대략 한 6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